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후 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민 선생님 안녕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유후에 대해서 여러 편에 흩어져서 많이 나오죠. 장자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죠? 예. 지금까지도 어떤 꽤 많은 사람, 어떤 책사 이런 사람들 그중에서도 성공한 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오늘 유후 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그 유후 세가는 그 장자방 장량을 말하는 거라고 예, 했죠. 그렇죠. 예. 장량의 일대기는 굉장히 그 얘기가 많다고 해요. 화제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장량에 대해서 단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장량은 뭐 그야말로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소환을 관리형 참모로 따지면은 네, 장량은 그냥 참모 중에서도 전략가죠. 네, 천하 정세를 보고 어떻게 판을 짜야 될까. 네.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항우 밑에 있던 그 범증. 범정하고 네. 뭐 거의 비교되는 그런 분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범증과 비교하면 뭐 간단하죠. 범정은 실패했고 장량은 성공했죠. 네, 그 책사나 모사 네. 1등 공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1등 공신이 되었어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거나 그죠? 토사구팽 당하거나 뭐 또 주인을 제대로 못 만나거나 이러는데 장량은 그 운이 좋았고 또 처신이 훌륭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갈량이 말했지 않습니까? 모사제인 네, 사람이 머리는 쓰지만은 성사제천이라 네네, 일을 이루는 거는 하늘이다 결국은. 네. 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장량은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전략가이자 처세술의 달인. 네, 뭐 장량하면은 딱 키워드가 전략가 그다음에 처세술. 네. 그 두 개가 유명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 쭉쭉 했고 이제 태세공 자세에서 보면은 여러 번 이제 유방한테 천하정세에 대해 쭉 설명을 하면서 여러 번 유방을 구해내죠. 그렇죠. 유방을 구하고 유방을 구하지 않을 때도 항우 옆에 있을 때도 유방 측에서 써서 이렇게 그 유방을 편들고 유방을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장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서 천리 밖에서 승리를 취하는 것은 나는 장자방만 못하다. 이게 이제 네. 유방의 말이죠. 유방이 뭐 세 가지 못한 거를 말했는데 네. 그 장자방도 거기에 하나 들어갔죠. 그다음에 또 이제 외유내강. 네. 사마천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초상화를 보니까 꼭 여자처럼 생겼는데 네, 곱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의 행동을 봐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네. 외유내강의 표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장량입니다. 근데 이게 출생년에 대해 가지고 네. 뭐 BC 256년이다, 뭐 250년이다, 네. 학설도 있고 또 뭐 모른다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일단 비워뒀고 186년 사망연도만. 네. 네. 이게 한나라 네. 이 한은 이제 유방에 세운 한나라하고는 틀리죠. 네, 글자 한자도 다르죠. 네, 네, 틀리죠. 발음도 중국에서는 그 발음이 다릅니다. 네. 이게 한나라 귀족 출신이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성조가 다르죠, 그죠? 네. 한구 뭐 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방송국에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이거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유후 장량이라는 사람은 한인 한나라 사람이다. 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사기 정의 네. 그다음에 사기 세건 네. 이런 이제 사기에 쉽게 말해서 이제 그거 뭐죠 자습서 자습서 풀이서죠. 예, 뭐 줄을 달았다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줄을 달아서 이렇게 만드는 책들을 인용한 부분이 되는 거죠. 해놓은 건데 네. 요게 고급니다. 그러니까 왜 까마냐고. 네. 왜 까만 부분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옛날 물어보는 옛날 분들이. 책들 그 원본은 저렇게
이렇게 역사를 지내오면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 책을 더 이제 자기 주석을 달고 그렇죠. 더 만들어내면서 저렇게 사기 정의 뭐 세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이게 저 후에 사람이 쓴 것일수록 저런 색깔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할 때 보면 사기를 갖다가 이제 이 주석을 단 책이 유명한 책이 세 권인데 사기 정의 뭐 사기 세권 세근 사기 뭐 한 권이 제가 기억이 잘 안 사기 집행가 하여튼 세 권이 있는데 네. 주로 여기서는 보면은 이 정의하고 세권을 많이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다음에 장량이라는 인물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유방의 부하들 중에서 유방의 부하들을 보면 다 대체로 보면은 좀 이게 거칠고 동네에 알던 예, 같이 동네에서 놀던 그냥 건달들, 같이 놀던 엉아들 예, 뭐 족보 형님, 친구들 뭐, 예, 그런 수준인데 네. 유일하게 이 유일은 아니지만 정말 좋은 집안 출신입니다. 네, 최상위 귀족 가문이었어요, 그죠? 예. 조부하고 부친이 5대에 걸쳐 가지고 또 5명의 왕을 모셨다는 겁니다. 네, 상국으로서 네, 네, 예. 좀 대단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하니까 네. 진나라가 제일 먼저 육국을 멸할 때 한나라를 먼저 예. 제일 먼저 저기 멸망시켰죠. 그때 이제 아마 이 장량은 어린 나이였다고 들었는데, 그죠? 예. 어린 나이였고 그래서 자기 벼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제 이렇게 5대에 걸친 상국 집안이니까 상국은 아마 늦게 하고 하여튼 5대에 걸친 귀족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일에 봉사한. 그랬을 때 그 한나라가 멸망했을 때 엄청 부자였겠죠. 그때 뭐 가십만 해도 300명이라고 네. 사기에는 적혀 있어요. 자기네 집안 예, 노비들 노비가 노비들이 300명이었다고. 300명이다고.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다가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어린 나이에 자기 나라를 이제 부흥하는 꿈을 이렇게 포부를 또 갖고 일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혈기를 못 이겨서 이제 진시황 네. 암살을 도모하고 네, 동생이 죽었는데 장사 지낼 돈도 전부 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제 그 진시황을 뭐 이제 시해할 사람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진시황을 암살 도모할 때 보면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 이 암살을 하는 사람이 이제 암살을 하려고 암살을 했던 시도한 사람이 사람. 뭐 우리나라 사람이란 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고 네, 암살을 도모하다가 실패하고 네, 합의라는 데가 숨어서 지내면서 그 유명한 항우의 숙부 항백하고 교류를 네. 하게 되죠. 네. 항백이 아마 뭐 살인죄인가요? 예, 누구를 사람을 맞습니다. 죽여서 쫓기고 있는데 이제 장량을 만나서 장량이 이제 아마 숨겨졌나 봐요. 많이 좀 아마 그래서 도움을 받고 예. 서로 교류를 했다. 그냥 교류에 나중에 보면 결국 요거 하나 때문에 그렇죠. 홍문연에서 유방이 살아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유명한 합의의 다리에서 태공병법을 얻고 네.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방이 함양에 입성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그다음에 평성대전 이후에 그 유명한 그 경포와 팽월과 한신을 갖다가 네. 중용하라. 세 명한테 땅을 네. 그러니까 천하를 3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평성대전에서 유방이 처참하게 박살이 난 그렇죠. 뒤에 죽기 일부 직전이었죠. 예, 그래서 한 얘기가 한국간 이쪽 관동 땅을 다 줘도 좋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초나라를 멸망을 시킬 수 있겠느냐니까 한신이 그랬다죠. 경포하고 팽월하고 한신을 이용해야 된다. 장량이 이제 예. 경포, 팽월, 한신을 기용해서 천하를 나눠 주더라도 이 일을 그 사람들만이 이제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 항우를 죽일 수 있는 것은 그들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팔불가사리를 했는데 잘하셨어요. 한나라가 이게 결국 이런 걸 거쳐서 한나라가 이 군연제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네. 군연제를. 원래 봉건제 항우도 봉건을 했죠. 18제후를 봉했으니까 했죠. 봉건제였었는데 장량이 어떤 계책을 내면서 그것이 이제 그 한나라 초기의 네. 군국제에서 나중에 군연제로 가는 기초가 됐다 이 말씀이시구나요. 그게 네. 이제 여기 이기는 사람이 워낙 이 유방이 불리하니까 어떤 계책을 냈는가 하면은 네. 차라리 그냥 이 각국의 땅을 갖다가 다 분봉을 하자. 옛날
전그 탕왕하고 칠국. 탕왕하고 무왕처럼 예. 이렇게 땅을 옛날에 뭐 나눠줘라.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그 사람들의 후예들을 갖다가 다 찾아서 아, 다시 네. 다 분봉을 해주자. 아, 진나라가 멸망시킨 예. 진나라가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육국을. 그래서 그 후예들을 찾아서 다 이제 각자의 다시- 나라에 봉해줘라. 다시 다 원위치시켜주자. 그런 일은 원위치시켜주자. 네. 했는데 장량이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팔불가사를 8가지 이유를 대면서 말렸죠. 말리고 네. 결국은 이게 이제 나중에 군인제로 군인제 기반을 넓게 보면 닦았고. 이제 그렇게 예. 본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팔불가설은 다른 말로 젓가락 설교라고도 하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농공 행상으로 그다음 이 이전은 천하를 통일하기 전이고 네. 천하를 통일하고 난 뒤에는 네, 항원태 예. 이기고 난 뒤입니다. 모반을 잠재우고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 장수들이 나는 땅을 얼마를 받고 나는 어디에 가가지고 이 왕을 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네. 그래서 유방이 고민을 하니까 또 이제 기막힌 계책을 내세워가지고 네. 모반을 잠재우고 그다음에 관중에다가 도읍지를 잡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유방의 뒤를 이은 그 해제를 갖다가 세운다든지 정말 이거는 의미가 큰 게 만약에 이때 여의가 작은 아들. 네. 예, 여의가 만약에 떠들어되었다 그러면은 아마 유시의 천하는 얼마까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네, 하여튼 진시황처럼 될 예, 수도 있는 그래서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장량은 그 사마천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사마천에 대한 글을 썼지만은 장량에 관해서는 자질구량은 다 뺐다. 자질구량은 다 뺐다. 아마 유방하고 계속 붙어 있었잖아요. 이게- 어디로 뭐 나가서 따로 행동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상해했을 네, 것이다. 그런 맞습니다. 뜻이겠죠. 그래서 네. 장량에 대해서는 근데 사소한 일은 다 뺐는데 여기 있는 굵직한 것만, 다 천하 정세에 관련된 천하 대세와 일들이다. 예. 연결되는 것만 적은 것이 이 정도다 했는데도 꽤 길었어요. 아주 길죠. 네. 네. 그 정도로 이 한나라 건국에 절대적인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앞에 말씀드린 이제 방량사라는 곳에서 진시황을 암살 시도했고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림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요 보시면은 이 역사 함정이 있죠. 아주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네, 창해 역사라고 부릅니다. 철퇴를 들고 여기 진시황을 이제 진시황에 다 마차로 습격을 하죠. 물론 실패하지만은 이 사람이 창해 역사구나, 예,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 있네요. 날라온 거예요. 네, 날라온 와, 거네요. 네. 뛰어 날라서 친 거예요. 한 화면에 두 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아. 여러 가지 경우를 하나로 이렇게 해놓은 잘 거죠. 그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축이라는 악기를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축이라는 악기입니다. 이렇게 네.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네, 치서 하는 튕기는 건데 거죠. 이걸 네. 왜 제가 했는가 하면은 네.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보면은 진시황 암살을 주도한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그 자경결절이 나오거든요. 네. 뭐 예양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쭉 나오는데 네, 네. 실제로 행동한 사람. 그 중에도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은 딱 3사람입니다. 네. 이 장량이 고용을 한 이 창의 역사, 창해 역사. 그다음에 그 유명한 현가, 현가. 그다음에 현가의 친구인 고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점리. 예, 악사이면서 네, 악사. 장님이 됐죠. 진시황에 의해서. 진시황에서 고점리도 장님이 맞아요. 됐죠. 그랬어요. 네. 그 세 사람이 네. 고점리가 이 축을 아주 잘 탔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점리가 현가가 죽고 난 뒤에 진시황이 천하를 뒤지니까 겁이 나서 어느 마을에 숨었는데 너무 축을 잘 타가 소문이 나는 바람에 다시 진시황한테 불려갔답니다. 네.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눈을 멀게 하고 그랬다는데 나중에 그 보면 또 고점리가 그렇게 하죠. 이 축에다가 납을 계속 넣었답니다. 그렇죠. 무기를 만들려고 그리고 무겁게 해서. 무겁게 해서 이걸 던졌는데 아깝게도 진시황이 안 죽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축이 뭔지 어떤 악기인지 잘 몰라 이번 기회에 모르시는 잘 것 알게 같아서 됐습니다. 네. 이게 중국에서 축이라는 악기입니다. 이게. 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장량이 고용을 한 사람이 이제 창의 역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기에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창해군을 만나고 보고 역사를 얻었다. 그래서 철출을 만들었다. 120근짜리 그러니까, 철출을 만들었다. 창해 역사가 그 역사 이름이 아니고 창해에서 만난 힘력자입니다. 힘센 사람이다 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20근. 빠졌네요. 그다음에 진시황이 동쪽으로 왔을 때 장량하고 손님이 저격을 했다. 이 저격이란 우리 요즘 말 쓰는 그 저격수 할 때 그 저격입니다. 네. 저격을 했다. 진시황제를 방량사에서 네. 오중부차. 이게 다른 마차를 갖다가 공격을 진시황이 했다. 그 이제 자기 암살 위협.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 일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어떤 수장이 되면 보통 두세 대 따로 더 이렇게 배치해서 다니죠. 네, 뭐 그렇게 진시황은 하죠. 네. 자기 몸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통 뭐 세 대에서 다섯 대 이렇게 네. 빈 것들 다른 사람을 태우거나 빈 것을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판단을 잘못했죠. 이제 잘 못한 거죠. 예. 네. 근데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창의 역사가 이 강릉 사람이다. 우리나라 강릉. 네, 저 옛날에 중국에서 학술대회 하는데 모 교수님이 그분 이씨였던 것 같은데 모 교수님이 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학술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 굉장히 유심히 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 나중에 좀 알아봐야겠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네요. 예, 전혀 뭐 황당한 말은 아닌데요. 이 말이 나오는 게 이유가 그 신채호 선생이 지은 조선 상고사라는 네,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잠깐 설명드리면 이 상고사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을 갖다가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마한 진한 변환을 네, 삼조선으로 보는데 그게 네, 그걸 삼한이라고 갖다가 하죠, 또. 네. 뭐 다르게 표현했거든요. 뭐 신조선, 뭐 말조선 이런 식으로 네, 다 네. 표현을 했는데 그게 보시면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장량이 만국의 한을 품고 이 조선에 들어와서 구원을 요청했는데 그때 네. 이제 그 삼조선 중에 하나의 신조선의 왕이 모병이 역사인 여시를 소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그런 맥락으로 발표한 걸로 기억합니다. 예, 네. 했는데 요 중간에 이제 제가 빼버린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제 앞에 말한 그겁니다. 이 역사가 진시황을 습격을 했는데 습격을 다른 마차를 공격을 했다. 네. 실패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리고 잡혀 죽었다든가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 잡혀 죽었다는 말도 있고 또 네네. 모래밭을 뚫고 30리길을 도망을 갔다는 네, 말도 그래서 있고 강릉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근데 신채호 선생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기에서는 장량이 창해군에게 역사라는 게 이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강릉으로 보고 창해군은 강릉의 군장 그 시절에 우두머리를 네. 말하는 네. 거죠. 이게 그래서 역사인 이 여신은 강릉 출신이라고 했다. 신초 선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네요. 네. 창해는 동부여의 별칭으로 동부여의 두 번판은 각각 북갈사, 훈춘, 그다음에 남갈사, 함흥의 도읍을 두었는데 창해는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강릉이 창이라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오는 거?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에 이제 강릉 지방에 설화가 있었답니다. 설화. 네. 강릉 그 얘기를 주로 남대천에 하던데요. 네. 바구니가 때 내려왔는데 네. 바구니를 열어보니 얼굴이 검은. 그 거물 예, 엿자잖아요, 또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장량이 과연 뭐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는 뭐 자료도 없고 실제로서는 참 하기 힘든 얘기지만은 이 이야기를 어쨌든 간에 언급을 하는 신채호 선생도 보면은 아닌 것 같다. 그거는 네. 근거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제가 뭐 학식이 짧은 제가 뭐 맞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네. 조금 그 시절에 이 거리를 봤을 거리가 때 있으니까 그죠. 조금 우리나라 장량이 이까지 강릉까지. 오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 강릉의 그 역사죠. 거물 엿자 쓴 예. 그 역사가 그쪽으로 간 걸로 저는 또 들었어요. 예, 그런 근데- 거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가 또 뒤에 나왔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얘기 어쨌든 들어보니까. 간에 이제 네. 사기에도 이런 기록이 있고 네. 강릉 지방에 그런 설화가 있고 네.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합쳐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조선 상고사에 보면은 신초 선생님도 그건 아니다. 근거가 없다. 네, 없다. 단정을 지으셨네요. 네. 예.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태공병법을 없죠. 강태공이 네. 지은 책이라는 거죠. 네. 장량이 이제 그 창해 역사랑 창해군에서 온 역사랑 진시황을 습격을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달아납니다. 달아난 곳이 하비가 예, 되겠죠. 합의라는 것이죠. 하비로 가서 이제 숨어 지내다가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이제 그 다리 위를 지나는데 그 노인을 만납니다. 네. 그럼 괜히 뭐 신발 벗어 던지고 뭐 주워 와라 이러고. 뭐. 그 노인이 이제 그 신발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렸다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이제 떨어뜨렸는데 이제 그 장량에게 젊은이 신발 좀 주워주게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장량이 얼마나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말없이 이제 주워다 줍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번에는 또 신겨라. 발을 딱 내면서 주워 왔으면 신기는 게 어떤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더 당황스럽지만 또 신켰어요. 네. 그리고 네. 5일 뒤에 뭐 나와라 해가지고 뭐 갔더만 이미 나와 있고 그다음 또 5일 뒤에 나와라 해서 갔더만 또 나와 네. 있고. 그 얘기는 이제 그 장량이 그렇게 신발을 신겨주면서도 어떤 쓰다 달다 말없이 이제 겸손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신겼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림이죠. 네, 이 그림. 노인이 이제 쓸만한 가르칠 만한 젊은이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닷새 뒤에 원래는 아침에 보자 했는데 그죠? 네, 아침에 일찍 보자 갔죠. 했는데 일찍 갔더니 노인네가 먼저 나와가지고 늦었다고 야단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닷새의 말미를 또 줬어요. 이제 아침에 일찍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일찍 갔죠. 그랬는데 또 역시 노인이 먼저 나와 있으면서 또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일찍 나오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장량이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죠? 아예 뭐 밤에 가가지고 기다렸다 그러는데. 밤이 조금 지나서 가서 기다리니까 이제 그래 됐다 하면서 이제 책을 하나 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태공병법이라 해서 태공병법이라고 해가지고 강태공이 지었다는 설도 강태공이 있고 지었다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있는데 저는 한석공 소설로 옛날에 뭐 읽어는 봤지만 한석공 소설한 책이 네. 그게 좀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육도 삼약도 비스무리하게 지어져 네네. 있고. 근데 그런 이것도 책들인데.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어떤 게 진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하에서 이 장량의 어떤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평소에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유명한 겸대 정선이 그린 네. 그림입니다. 야수 소서. 밤에 네. 책을 받는다. 소설을 받는 이렇게 이제 황석궁 소설을 네. 밤에 받았다. 이제 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겸대 정선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밤에 받아서 날이 네. 밝아서 읽었다고 이제 읽어보니까 태공의 병법이었다라고 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유방이 이제 항우로 물리치고 난 뒤에 차가 안정되고 난 뒤 조금 뒤에 네. 이제 그 유방의 뒤를 잇는 그 해제를 옹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길어지는데 시간이 오늘도 다 된 것 같네요. 이 얘기가 아주 긴 스토리고 재밌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유명한 얘기죠. 척부인 얘기 그죠? 여태우와 그렇죠. 척부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네, 다음에 한 걸로 하죠. 네. 이게 좀 길어지니까.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유후세가에서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후세가의 장량의 얘기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고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